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아마 문재인 후보 자신이겠죠. 본인이 뭐 열심히 하셨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가 이번에 정권을 잡을 수는 없었을까? 그건 뭐 그렇죠? 또 생각하실 수는 있죠.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기를 놓친 사람이야말로 이 공신이다.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숨은 공신이다. 오. 누굴까요? 글쎄요. 반기문? 그분은 원래부터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렇지. 정도원 의원님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대요. 뭐 김문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김무성. 아, 진짜 제가 쭉 과정을 연구해왔는데 그래요? 이분에게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40%를 얻었잖아요. 나머지 60% 못해도 51%를 이렇게 결집해낼 수 있는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기는 네. 저는 공천 파동 때라고 봐요. 이분이 만약에 공천 파동 때 나 공천 안 받아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소신 원칙을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당신이 다음에 나가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전에 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 서로 짰다고 하지만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네. 그야말로 전두환의 후예라는 그 굴레를 싹 벗어던지고 그렇죠? 싹 벗어던지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여는 것처럼 해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공천 때 만약에 그때 아예 나 이번에 국회는 안 나간다. 이런 엉터리 공천은 나 허용 못한다. 완전히 강단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 딱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박근혜 사태 탁 터지자마자 모든 사람이 김무성을 주목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놓쳤어. 그게 첫 번째. 네. 제가 그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아니 왜 그때 던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난 최순실 사태가 올지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이분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되게 중요한데 탄핵할 때 있죠. 네. 탄핵 전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난 탄핵 안 하겠대. 왜냐면 탄핵 반대다? 보수층을 붙잡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실수를 할 거다 얘기야. 그래서 이 보수층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에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서 밀려서 하다못해 자진 사퇴라도 하면은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냐. 그래도 그러세요? 그럼 괜찮은 얘기네요. 하고 끊었는데 다음날 탄핵 안에 통과됐어요? 탄핵안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루 만에 바꿉니까? 그랬더니 승민이가 하도 밀어붙여가지고 내 계보 애들까지 다 따라갔다 이게. 유승민 후보.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이분의 패착이다. 최소한 제가 볼 땐 그 50%를 묶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 이분이 못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유승민 후보가 네. 시종일관 자기는 후보 단일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후보, 보수 후보로 앞으로 이렇게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에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물밑에서 김무성 대표가 홍준표 지사, 네. 그다음에 박지원 다 얘기가 진행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사를 못 시켰어요. 만약에 성사됐다면 많은 분들이 설마 되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안 될 것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J하고 JP. JP는 DJ를 탄압했던 사람이야. DJ 연합. 네. 네. 그게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정치력만 있으면은 단일화가 가능했는데 이분이 이거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아, 승민이가 고집을 끝까지 펴가지고. 아니 무슨 게 유승민 후보 핑계인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3번의 패착 뒤에는 유승민 씨가 있어서 다 보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유승민 씨 때문에 사실 그래요? 살생부 사건으로 그분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네. 그분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계기들은 상당히 이분의 위치에서 이분이 조금만 강단이 있었으면 아니 개헌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송구스럽다 사과하고 유승민 쫓아낼 때 유승민 편 못 들고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국 편 들어가지고 유승민 쫓아냈는데 일조하고 한두 번입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거 뭐 얘기하면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해 있는 이 위치는 상당히 조금만 눈 딱 감고 결정했으면 저는 이게 엄청 효과를 빚었을 텐데 지금 정두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두 분 의견을 제가 반반씩 인정해서 제가 좀 교통정리 좀 해드릴게요. 두 분한테. 아니 그냥 인정만 하고 반반씩. 왜냐면 차명진 의원이 말씀드린 거 이전에 저는 결정적으로 김무성이 하얀 곡선을 그린 게 유승민 파동 때예요.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부당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먹을 수 있는 아니 공당의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어요. 국회에서 연설. 그걸 가지고 꽁 해가지고 찍어내기를 한다? 근데 당대표라는 분이 그걸 보호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분이 40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30시간 법칙? 정두원 의원이 만든 네, 거죠. 30시간의 법칙. 30시간만 지나면 꼬리를 내려. 그리고 반대돼. 언행일치가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랬던 이게. 부분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투쟁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자리를 확보하고 따내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MB와 각을 세워가지고 세종시 문제로 그러면서 강단 있는 지도자로 부상한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는 덩치는 참 큰데 네. 이게 하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새가슴이라고 그러나요? 뭔가 하여튼 남자답지 못하는 이런 인상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초를 한 건데 차명진 의원의 말에 한 가지 좀 수긍이 가는 거는 실제로 저는 이 제3지대 연합론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구현이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보수 언론의 이 화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지대에 성공하고 거기서 뭐 후보를 경선한다거나 단일하면은 그 후보가 되는 것처럼 방송과 신문 모든 걸 동동원해서 또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실제로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는요 보수 언론이 안철수 띄우기가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 요소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봤어요. 저는. 이 김무성 대표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역량, 강단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분이 처했던 아까 얘기했던 3가지 그 기회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였다. 묘하게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죠. 판도라를 열었다가 잘 안 되면 닫을 수도 있는 걸로. 이미 열었는데 뭐. 안 되나요? 아니 재밌는 주제였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했어요. 특이한 시각이었어요. 이 시대 참 특이인이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 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이용했겠지. 정말 앞뒤 안 따지는 정치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의외로 전략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저 차명진 전 의원의 판도라는 나름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판도라였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에 대해서 좀 저도 좀 디스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죠. 후회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전체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게 1대 99의 법칙인데 보통 99가 흐름을 좌우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강단 있게 했으면 그분은 정말
아주 대성했을 뻔했었는데 거꾸로 가서 너무나 아쉽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그래도 예. 예, 후회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평, 짧은 평 하나 그래서 부탁드리죠. 아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판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명진 의원의 판도라는 한마디로 한다면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감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분석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창의적인 판도라였다. 창의적인.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유승민 후보가 네. 시종일관 자기는 후보 단일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후보, 보수 후보로 앞으로 이렇게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에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물밑에서 김무성 대표가 홍준표 지사, 네. 그다음에 박지원 다 얘기가 진행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사를 못 시켰어요. 만약에 성사됐다면 많은 분들이 설마 되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안 될 것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J하고 JP는 DJ를 탄압했던 사람이야. DJP 연합. 네. 네. 그게 됐잖아요. 그 이것도 탄핵 안 하겠대. 왜냐면 탄핵 반대다? 보수층을 붙잡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실수를 할 거다 이게야. 그래서 이 보수층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에 참여 안 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서 밀려서 하다못해 자진 사퇴라도 하면은 그럼 얼마나 명분이 좋냐. 그래도 그러세요? 그럼 괜찮은 얘기네요. 하고 끊었는데 다음날 탄핵안이 통과됐어요? 탄핵안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루 만에 바꿉니까? 그랬더니 승민이가 하도 밀어붙여가지고 내 계보 애들까지 다 따라갔다 이게야. 유승민 후보.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이분의 패착이다. 최소한 제가 볼 땐 그 50%를 묶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때 이분이 못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모르겠대요. 뭐 김문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김무성. 진짜 제가 쭉 과정을 연구해왔는데 그래요? 이분에게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40%를 얻었잖아요. 나머지 60% 못해도 51%를 이렇게 결집해낼 수 있는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기는 네. 저는 공천 파동 때라고 봐요. 이분이 만약에 공천 파동 때 나 공천 안 받아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소신 원칙을 위해서 희생한 분인데 당신이 다음에 나가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전에 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 서로 짰다고 하지만 유교 선언을 발표하면서 네. 그야말로 전두환의 후예라는 그 굴레를 싹 벗어 던지고 그렇죠? 싹 벗어 던지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여는 것처럼 해가지고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공천 때 만약에 그때 아예 나 이번에 국회는 안 나간다 이런 엉터리 공천은 나 허용 못한다. 완전히 강단 있는 태도를 그죠? 보였어야 딱 된다. 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박근혜 사태 탁 터지자마자 모든 사람이 김무성을 주목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놓쳤어. 그게 첫 번째. 네. 제가 그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수능. 예. 아니 왜 그때 던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난 최순실 사태가 올지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이분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되게 중요한데 탄핵할 때 있죠. 네. 탄핵 전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안 난.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아마 문재인 후보 자신이겠죠. 본인이 뭐 열심히 하셨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가 이번에 정권을 잡을 수는 없었을까? 그건 뭐 그렇죠? 또 생각하실 수는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계기를 놓친 사람이야말로 이 공신이다.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숨은 공신이다. 어. 누굴까요? 글쎄요. 반기문? 그분은 원래부터 안 되는 분이었는데 그렇지. 정도원 의원님이 아실 것 같은데.